자, 이번 시간에는 RPM이에요. 개념원리에서 나온 책이죠. RPM 문제집에 있는 유형별로 되어 있죠. RPM이 유형별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 문제들을 위주로 풀 거예요. 다면체하고 회전체를 개념원리에서 세 번에 걸쳐서 다면체, 정다면체, 회전체 이렇게 했는데 이걸 통틀어서 RPM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면체, 회전체를 총 복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자, 유형 1. 다면체는 뭐다? 그렇지.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다면체에는 어떤 게 있다? 그렇지. 다면체에는 각기둥, 각불, 각불대 이런 것들이 있고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삼각 기둥, 직육면체도 사각 기둥이죠. 그 다음에 육각불 이런 거 되는데 오각형은 뭐야? 평면 도형이라서 안 된다. 입체 도형이라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평면 도형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원뿔은 그렇지. 원뿔은 곡면이 생기죠. 그래서 곡면이 있어서 원뿔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게 2번하고 5번이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2번부터 볼까요? 2번 볼까요? 자, 다면체 면의 개수예요. 그래서 면의 개수가 N각기둥, N각뿔대, 기둥하고 뿔대는 면의 개수, 꼭지점 개수, 그리고 모서리 개수가 다 똑같다 기억해 두시고요. 각뿔은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다. 결국은 뭐야? 밑면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각기둥이나 각뿔은 어떻게 돼? 그렇지. 각기둥이나 각뿔은 이렇게 밑면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알겠죠? 뿔은 어떻게 돼? 뿔은 밑면이 아래 하나밖에 없죠. 진짜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죠? 그래서 뿔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된다? 각기둥은 모서리 개수가 4맨이 된다. 뿔때도 4맨이 된다. 알겠죠? 뿔은 2n이 된다. 이렇게 모서리 개수도 기억해 두자.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는 기둥하고 각뿔 때는 2n이죠. 그 다음에 뿔은 어떻게 돼? 꼭지점이 하나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 개수도 n 플러스 1이다. 꼭지점 개수가 맞죠? n 플러스 1 꼭지점이 그래서 사각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5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 자,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찾으래.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직육면체 사각기둥이죠. 면의 개수가 몇 개다? 6개다. 이름에 써 있잖아. 육면체잖아, 이죠? 이름에 써 있어요. 6개다. 육각기둥은 그렇지요. 밑면이 위아래 2개 있으니까 n 플러스 2해서 6에다가 2 더하면 된다는 거죠. 8이고요. 오각뿔 뿔이니까 하나만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6이고요. 칠각뿔 때는 2개 더해서 7 더하기 2 하니까 9가 되고요. 육각뿔은 하나만 더해서 7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뭐다? 가장 많은 거 찾는 거니까 칠각뿔 때 4번이 답이다. 이런 거예요.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 다 같이 기억해 두고 특히 각기둥하고 각뿔 때는 면, 모서리, 꼭지점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다음 유형 볼까요? 3번 유형이에요. 모서리 꼭지점 개수죠? 방금 전에 한번 했던 거죠? 그래서 각기둥하고 각뿔대하고는 똑같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뿔에서는 꼭지점 개수는 꼭지점, 말 그대로 뿔이죠. 뿔이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 위에 하나 더 늘어난다. 그래서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모서리는 2n.
그죠? 4가 2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각뿔 같은 경우에. 그래서 4개, 옆에도 4개 해서 모서리가 2n이다. 이렇게 외워두자. 자, 그래서 육각 뿔 때, 육각이죠. 육각, 6이에요.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뿔 때는 기둥하고 똑같다 그랬죠. 모서리는 3배, 6, 3, 18, 이렇게 A가 18. 구각뿔, 뿔은 이제 꼭지점이 하나만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끝에 있는 거 하나만 더해주면 돼. 그래서 9 더하기 1 해서 9 더하기 1 해서 1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다? 2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자, 4번 유형 볼까요? 4번 유형 면, 모서리, 꼭지점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럼 보자. 모서리가 27개인 각 뿔대. 뿔대 모서리는 뭐라 그랬지? 그렇지, 3n이라 그랬죠? 면은 그렇지, 위아래 밑면 2개 더해서 n 플러스 2라 그랬고요. 꼭지점은 얼마? 2n이라 그랬죠? 위엔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모서리가 27개, 3n이 27개니까 n이 9가 되겠군요. 그래서 구각뿔대다. 알겠죠? 구각뿔대 면의 개수, x는 9 더하기 2에서 11개. 꼭지점의 개수 y, y는 2n 해서 18개. 됐죠? 그러면 x 더하기 y 해서 얼마가 답이다? 29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다음 유형 볼까요? 5번 유형이죠. 옆면의 모양이에요. 각기둥 직사각형. 각뿔 때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각뿔은 삼각형이다. 알겠죠? 외워두세요. 육각기둥. 기둥이죠. 기둥은 옆면이 사각형이다. 알겠죠? 사각뿔. 뿔은 옆면이 삼각형이다. 삼각뿔대는 사다리꼴이다. 요렇게. 오각뿔대도 사다리꼴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기둥은 사각형, 직사각형이다.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뿔대 옆면은 사다리꼴로 생겼다. 요렇게 기억해 두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6번 다면체 2에 자, 각기둥 어떤 건지 알죠? 각뿔대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자, 각뿔대에 대한 설명 찾으래. 각뿔대는 n각뿔대는 2의 면체이다. 맞나요? 각뿔대는 면이 몇 개라 그랬지? 그렇지, n 플러스 2라 그랬죠? 그래서 n 플러스 2 면체이다. 기둥하고 뿔대는 이렇게 된다. 각뿔대의 종류는 밑면의 모양으로 결정되나요? 그렇지.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대, 오각형이면 오각뿔대, 뭐 그런 식으로 밑면의 모양으로 결정하는 게 맞죠? 옆면하고 밑면은 수직인가요? 그렇지 않지. 뿔이란 말이에요. 뿔에서 윗부분 잘라낸 게 뿔대잖아. 이죠?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기둥일 때, 각기둥일 때 그렇게 된다.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밑면의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자르면 아니죠. 옆면이 사다리꼴이라는 거지. 밑면의 수직으로 자르면 사다리꼴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그래도 사다리꼴이 생기나? 잘라볼까? 잘라봅시다. 어떻게 된다? 밑면에 우리가 사각뿔대를 하나 생각해보자. 알겠죠? 사각뿔대를 이렇게 하나 생각해보자. 사각뿔대가 있는데 밑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단 말이죠.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생긴다?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 좀 진하게 까만색으로 자를까? 까만색으로 자르면 요렇게
사다리꼴이 생기겠군요. 그죠? 그래서 밑면에 수직으로 자르면 사다리꼴이 생긴다. 맞군요. 미안. 그래서 옆면도 사다리꼴이지만 밑면에 수직으로 잘라도 요 길이가 아래에 있는 요 변이 위에 있는 요 변보다 길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다리꼴이 되겠군요. 무슨지 알겠죠? 사다리 꼴이 되고요. 또 어떻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르면 조그만 사다리 꼴, 그리고 요쪽에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4번은 맞는 거군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2번하고 4번이 되겠다. 마지막 거 하나는 뭐죠? 식각 뿔 때는 식각 뿔보다 면이 두 개가 더 많나요? 아니죠. 뿔 때는 잘라서 자르면 면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더 많은 게 아니라 한 개가 더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요거 조심하고요. 4번 조심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조건 만족하는 다면체 찾으래. 각기둥, 각불, 각불대, 옆면의 모양하고 꼭지점 개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그런데 옆면이 사다리꼴이고 각불대지. 꼭지점의 개수는 14. 각불대 꼭지점 개수는 2n이라 그랬죠. 2n이 14니까 n이 7이죠. 그래서 7각불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뿔대인지 기둥인지 각기둥인지 각뿔인지 전부 다 구별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면이 두 개 있으니까 뿔은 아닐 거고 옆면이 사다리꼴이니까 기둥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각뿔대다. 각뿔대 꼭지점 개수는 2n이다. 2n이 14니까 n은 7이라서 7각뿔대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8번이에요. 정다면체죠? 정다면체 많이 해서 이제 다 할 수 있죠? 완전히 외워주시고요. 강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요게 정다면체의 뭐다? 정이다. 정의.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는 걸 정다면체라고 한다. 잊어버리지 마. 자,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죠? 4, 8, 6, 12, 20. 그죠? 모든 정다면체는 다 평행한 면이 있나요? 그렇진 않죠. 정사면체만 해도 평행하지 않은 면이, 평행한 면이 없어요. 한 쌍도 없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다 똑같다. 그걸 정다면체라 그러죠. 앞에서 외우라 그런 거예요. 각 면이 모두 합동이고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3가지밖에 안 된다 그랬죠. 정다면체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다. 알겠죠? 자, 9번째 유형이에요. 공식 외워주시는데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반드시 외워주고요.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 있어요. 있죠? 정, 4, 6, 8, 12, 20 이름에 면의 개수는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외우라 그랬다.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외워주세요. 8, 8, 6, 6, 이죠? 20, 20, 12, 12 이렇게. 그래서 8면체 면의 개수하고 6면체 꼭지점 개수가 똑같고 알겠죠? 12면체, 20면체, 20면체, 12면체 요렇게 대각선으로 갔다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요렇게 갔고 요렇게 갔다.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오일러 정리에 의하면 2개 더해서 2 빼주면 된다. 2개 더해서 2 빼주면 된다. 3면체는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좀 외워주시고요. 알겠죠? 요렇게 대각선 같다. 면하고 꼭지점 더해서 2 빼주면 그게 모서리 개수다. 요렇게 외워두자. 알겠죠? 자, 그러면 된 거죠? 꼭지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정다면체. 꼭지점이 가장 많은 거는 뭐다? 12면체다. 20면체 아니다. 알겠죠? 12면체고요. 12면체 면의 개수는
이름에 써 있죠. 12면이잖아. 그래서 A가 12다. 이런 거고요. 모서리가 가장 적은 건 6개죠. 정사면체예요. 그죠? 정사면체고요. 정사면체는 꼭지점 개수가 몇 개다? 꼭지점도 4개죠. 정사면체는 4개다. 이렇게. 그래서 A 빼기 B, A 빼기 B, 12에서 4 빼니까 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꼭 외워두고 넘어가세요. 자, 10번 유형이에요. 자, 정다면체인데 면의 모양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정 12면체가 정오각형이다. 요거 특별히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정삼각형이고 정육면체는 뭐 주사위 알잖아. 이죠? 정사각형, 정 12면체.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20면체가 5개, 나머지는 다 3개고 8면체는 4개고. 그래서 다면체인데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일정하면 정다면체죠. 정다면체인데 그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면 정팔면체다. 알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외워두시고요. 20면체 5개, 8면체 4개, 나머지는 3개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전개도죠. 전개도는 뭐 그려라 이런 문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4면체, 6면체, 8면체 접으면 뭐가 생기는지 겨냥도 그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했던 꼬인이치, 뭐 평행한 모서리 그런 거 찾는 것까지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볼까요? 20면체인데 20면체죠? 정 20면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면의 개수 20개 맞죠? 20면체라며. 20면체이죠?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이것만 봐도 알겠죠? 정삼각형인데. 꼭지점 개수는 맞나요? 자, 면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20면체는 면의 개수가 20개. 꼭지점 개수는 뭐랑 같다 그랬지? 그렇지. 12면체 꼭지점 개수, 면의 개수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12개. 알겠죠? 그리고 모서리 개수는 2개 더해서 2로 뺀 거 30개. 이렇게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꼭지점 개수는 20개가 아니라 12개다. 3번이 틀린 거다. 모서리의 개수는 30개 맞다. 알겠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방금 전에 했죠. 5개다. 정팔면체는 4개다. 나머진 3개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외우세요. 알겠죠? 12번 유형이에요. 정다면체. 단면이 뭔지 알죠? 잘려진 면 이거예요. 잘려진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는 거예요. 자, 단면은 평면이에요. 평면인데 요만한 평면 이런 건 없어요. 평면이라 그러면 요만한 평면 없고 이렇게 확장시켰을 때까지 한없이 확장시키는 거 그걸 평면이라 그런다. 알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생기는 평면 없다. 예를 들면 BDH를 자르잖아. 그래서 BDH를 자르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잖아. 이건 평면이 아니라고. 평면은 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확장시켜서 더 확장시키면 결국 이 정육면체는 요렇게 잘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무슨 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이겠지? 직각이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이 생긴다. 평면은 조그만 평면 이런 건 없다. 알겠죠? 한없이 확장해서 생긴다. 자, 단면이 특히 오각형, 육각형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해두자. 자,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 생기는 문제가 가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좀 어려운 문제다. 오각형, 육각형 생기는 거는 특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자, 13번 유형 이제 회전체로 넘어갔군요.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대, 구. 이게 대표적인 회전체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회전체 아닌 거.
다면체 찾으면 되겠죠? 회전체 아닌 거 정육면체 사각뿔 반구 원기둥 원뿔대 요건 회전체 알겠죠? 자 14번 유형이에요. 뭐가 생기는지 찾는 거죠. 직사각형 회전하면 원기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사다리꼴 회전해서 원뿔대 직각삼각형 회전해서 원뿔 대표적인 회전체들이니까 이거 완전히 기억해 두시고요. 얘처럼 이제 736번처럼 회전하면 뭐가 생기는지 겨냥도를 대충 그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회전하면 빙그르르 돌려주면 돼야죠. 그래서 빙그르르 돌려서 뭐가 생긴다? 그렇지. 원기둥이 생긴다. 그런데 어떻게 돼? 가운데 얘 돌려주면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는 텅 빈 원기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텅 빈 원기둥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반원은 조금 아까 방금 나왔죠? 그래서 반원은 회전하면 구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회전하면 구가 생긴다. 됐죠? 자, 얘는 어떻게 돼? 3번은 그렇지. 반원 회전해서 구가 생기는데, 그죠? 구가 생기는데 어떻게 된 거야? 가운데 거 회전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가운데가 빈 공간이 있는 구가 되는 거야, 그죠? 가운데가 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이 있는 구가 생기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회전축에 붙어 있으면 구가 될 텐데 회전축에 붙어 있지가 않아서 알겠죠? 회전축에 붙어 있지가 않아서 조금 이상하게 생긴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운데 원기둥이 뻥 뚫려 있는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구다. 알겠죠? 5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죠. 이거 회전체 얘는 진짜 이죠. 겨냥도 그리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도넛 모양으로 생겨있는 회전체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5번이 답인지 금방 알아야 되고요. 1, 2, 3, 4번도 이렇게 겨냥도의 모양을 대강의 모양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15번 유형이에요. 회전체 단면. 꼭 외워두시고요. 수직으로 자르면 원인데 얘가 크기가 다르다. 알겠죠? 같을 때도 있지만 원기둥 같은 경우는 다르다. 합동인 거는 아니다. 알겠죠? 합동인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어떻게 된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선대칭 도형이 된다. 그 다음에 합동인 도형이 생긴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특히 뭐다? 특히 원뿔 때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사다리꼴이다.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원기둥은 직사각형, 구는 원. 나머지도 같이 기억해 두는데 원뿔 때가 사다리꼴이 생긴다는 특별히 신경 써서 기억해 두자. 알겠죠? 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대. 반구는 뭐가 생겨? 그렇지. 반구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요렇게 반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반원이다. 구는 원이 되는 거죠. 구는 통째로 있으니까 원이 된다. 원기둥은 그렇지. 원기둥 이렇게 있으면 회전축이 이거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생긴다. 그죠? 3번이 답이다. 원뿔은 뭐 생긴다? 원뿔은 회전축이 이렇게 있죠. 회전축까지 자르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부채꼴이 생기는 건 아니다. 알겠죠? 이해가죠? 바르게 했구나.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이 답이고요. 부채꼴이 아니다. 그죠?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원뿔 때는 그렇지. 사다리꼴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그래서 원뿔 때는 특별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원뿔 때는 회전축이 이건데 회전축까지 자르면 이렇게 파란 사다리꼴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16. 자, 회전체 단면 구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그래서 사다리꼴을 회전하면 뭐가 생겨? 그렇지. 방금 한 거네. 원뿔대가 생기겠네. 있죠? 원뿔대가 생겨요. 자, 이 원뿔대가 있는데, 어떻게 한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대. 회전축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돼? 이게 회전축이니까 포함해서 자르면 요런 사다리꼴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사다리꼴이 생기고, 그 넓이 찾는 거예요.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윗변 6, 아랫변 10. 알겠죠? 여기 3, 3 해서 6이고요. 5, 5 해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4.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사다리꼴 넓이죠?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약분하면 2 되고 16 곱하기 2 하니까 3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요 사다리꼴 구하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전개도 그리는 거죠. 전개도 특별히 원뿔대 전개도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원뿔하고 원기둥은 잘 하는데 원뿔대는 가끔 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원뿔대 전개도 특별히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입체도형 건널비 부피할 때, 특히 건널비 할 때 요 원뿔대 전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자. 알겠죠? 자, 문제 볼까요? 직사각형 회전해서 뭐가 생긴다? 그렇지. 직사각형 회전하면 요렇게 원기둥이 생기는 거죠. 이 원기둥에서 요 밑면이 요거, 요 밑면이 요거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밑면 반지름이 4니까 여기 반지름이 4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A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옆면 펼치면이죠. 옆면 펼치면 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직사각형 요 길이 펼치면 요 둘레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 둘레랑 요 가로 길이가 똑같다. 동그르르 말면 여기랑 여기랑 딱 붙어야 되는 거야. 접으면이죠. 그래서 요 둘레랑 요거랑 같다.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r이죠. 2파이r 반지름이 4니까 2파이r 8파이다. 그래서 B가 8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가 9죠. 얘가 높이죠. 그래서 C는 9다. 이렇게 됐죠. C는 9 이렇게 ABC를 그렇게 구해주면 끝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 건널비 할 때도 이렇게 전개도 그려서 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회전체 보자. 여기는 뭐 보면 금방 확인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조심할 거는 회전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9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알겠죠? 9 원뿔이나 원뿔대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생기지만 합동인 건 아니다.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원기둥은 크기도 똑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봅시다. 회전체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죠? 원이 생기는 건 맞지만 합동이 되는 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답이다. 자, 2번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사다리꼴이다. 맞죠? 사다리꼴 맞다. 원뿔대 조금 아까 했었잖아. 이죠? 사다리꼴 나온다. 그 다음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모두 합동이고 선대칭 도형이다.
아까 전에 얘기해 준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이 원이고 얘는 원기둥은 다 똑같죠. 크기까지. 그래서 합동인 원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죠. 원뿔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생긴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그랬죠? 정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다. 가끔 정삼각형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형업.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오일러 공식 외워두시고요. 오일러 정리라고도 하고 오일러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꼭지점, 모서리, 면 개수가 항상 요걸 만족한다. 외워두시고 적절하게 써먹으면 아주 편한 공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 풀면 답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공식을 몰라.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해야 된다. 있죠? 그래서 꼭지점 개수.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다섯. 여기 하나. 11개가 되겠죠? 그렇게 부위는 11개. 다음 모서리 개수, 모서리 여기 다섯, 여기도 다섯, 여기도 다섯, 여기도 다섯. 그래서 5, 4, 20.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20. 면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다섯, 여기 다섯. 11개군요. 그렇죠? 그래서 면의 개수는 11개. 그러면 어떻게 돼? 11-20 플러스 11이니까 답은 똑같이 2가 나오죠. 그래서 일일이 하는 거 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일일이 할 때는 혹시 실수하면 틀릴 수도 있잖아. 될 수 있으면 공식을 외워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한가운데 점 연결하면 외워주세요.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면에다가 점을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의 개수만큼 점이 찍히는 거니까 꼭지점 개수하고 면의 개수가 똑같은 거 찾아줘야 된다. 정다면체,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있으면 그죠?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면의 개수는 이름에 다 써 있다 그랬지. 이름에 써 있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 개수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 개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는 똑같이 4가 되고요.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같다 그랬죠? 대각선으로 똑같다 그랬어요. 알겠죠? 여기서 모서리의 개수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상관없겠죠? 2개 더해서 오일러 공식 하는 거예요. 2개 더해서 2 빼주면 된다. 알겠죠? 2개 더해서 2 빼주면 모서리의 개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요거야. 면의 개수랑 꼭지점 개수가 같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정육면체에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정팔면체가 된다는 거고요. 8면체 꼭지점 연결하면 정육면체가 되고요. 12면체에서 면에다가 점 찍어서 연결해주면 20면체가 되고 20면체 면에다가 삼각형 면에다가 전부 다 점 찍으면 꼭지점이 20개 돼서 12면체가 된다. 요렇게.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사면체는 정사면체가 되고요. 정육면체는 정팔면체가 되고요. 알겠죠? 정팔면체는 정육면체, 12면체는 20면체, 20면체는 그렇지 12면체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5번이 잘못 짝지어진 거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정다면체에서는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몇 가지 외울 게 있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외워둬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확실하게 외워두고 넘어가자고요.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